이 고기에 있습니다. Tại sao tôi gọi nét đặc trưng? Tại vì người châu Á, người Việt Nam chúng ta gọi là thích gọi là gì? Ăn tươi nuốt sống. Ăn tươi nuốt sống là như nào? Cái đồ ấy là chúng ta không nên để qua tủ lạnh. Chúng ta phải sơ chế và chế biến trực tiếp khi con bò hay bất kể một loại gia súc gia cầm nào. 쌀국수의 개성은 대개 고명으로 쓰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는 생고기를 얹더라고요. 특히 어린 소의 양지와 갈비살. 와, 비주얼 아주 끝내주네요. 이걸 보니까 그냥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집니다. 샤브샤브 쌀국수랄까요? 이거는요, 고기가 신선해야만 가능한 토핑입니다. 이거. 뜨거워. 고기에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육회 먹는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녹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보통 쌀국수집 가면 이 소스나 뭐 육수 이런 거를 기성품을 거의 다 쓰거든요. 기성 제품을 먹으면 딱 그 맛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신선하고 진한 맛. 네. Muốn mở nói đến một cửa hàng dịch vụ nhất là ăn uống thì trước tiên chúng ta nói đến khẩu vị. 50% là khẩu vị, sau đấy là 50% dịch vụ và đặc biệt quán tớ có một câu khẩu hiệu là gì? Mỗi một vị khách là một khán giả, chủ quán như một người đạo diễn và quán phở là sân khấu. Chính vì thế chúng ta làm sao cho khách vui vẻ, thoải mái. Đấy là điều của người đạo diễn phải làm, khiến cho mỗi thực khách cảm thấy ngoài cái vấn đề thưởng thức một bát phở, người ta cảm thấy vui vẻ, thoải mái khi đến quán. 역시 잘 되는 집은 비결이 남다르네요. 하루 판매량만 200여 그릇. 어려운 이웃에겐 공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음식에 진심이 담겼네요. 사장님 계산할게요. 감사합니다. 퀵보드 사장님의 생고기 쌀국수. Chúc các bạn thành công. Chúc thành công. 지금껏 먹은 쌀국수 중 최고였습니다. 야, 참 여기서 참 느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쌀국수에 그 위에 생고기를 넣어서 뜨거운 물로 익히는 조리법 보고 참 신선했습니다. 한국 가면 해봐야죠. 진짜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에서 독립한 만만치 않은 저력의 민족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젊은이들 덕분에 쌀국수도 참신해졌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왔다가 그런 맛을 만났죠. 이건 뭐지? 저 이 다리에 꽂혔습니다. 우와, 이거 뭐 박쥐 다리 같은데 이거? Ăn gà nó sinh ra là thể ra sân hết rồi, gọi là gà ác. 왜 맥주캔에 숨었을까요? 근데 혹시 왜 술에 담가놨죠? Mình lúc làm này thực ra con gà này mình nó thẩm mỹ là mình đẹp hơn, nhưng mà trí thức kỹ hơn nữa.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랑 안주를 같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육수는 거의 한약입니다. Trong nước này mình hầm với xương gà trước. Sau khi mình rừ đồng tí rồi mình cho thêm thuốc bắc của gà đần vào, thuốc bắc mình cho trong một con gà này. Đấy thêm ít gia vị để cho ăn mì thêm vị có vị thuốc bắc và vị của xương luôn. 라면사리는 조연일 뿐. 주인공은 검은 닭. 약재로 쓰는 귀한 닭이죠. 한 마리 통째로 입장하셨습니다. 거기에 익힌 오리알은 옵션. 이건 삼계탕 국수할까요?
세트가 알찼습니다. 아, 일반 닭다리보다 많이 날씬한데요. 아주 괜찮았어요. 와, 근데 참 쫀득쫀득하고 살찐 닭다리보다 이게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도 입에 딱 붙죠. 이 특이한 맛은 이 닭에서 나온 육수의 맛과 간장 맛이 혼합되는 것 같아요. 요리사는 다 먹어봐야 된다는 게 제 절친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부터. 근데 거의 달걀 흰자와 맛이 거의 흡사해요. 부화되기 직전이라 좀 뭐가 씹히네요. 부드럽지 않고. 저녁에 보양식을 먹는 것 같아서 힘이 불끈 납니다. 내일 여정을 위해서 많이 먹어뒀죠. 저 이날 2그릇 사 먹었습니다. Cái này là ăn vào giải cảm sức khỏe. 보시는 이 나라도 삼계탕이네요. 제가 너무 잘 먹으니까 다들 현지인인 줄 알더라고요. 하노이의 첫날이 훌쩍 흘러갑니다. 이곳을 미드레벨 지역이라 부른답니다. 언덕배기 좁은 골목엔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요. 그중 한 곳을 들러봅니다. 제가 선택한 음식은 청조 때 중국 광저우에서 생겨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홍콩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완탕면. 완탕면은 간단한 국수 요리인데 안에 맑은 국물에 교자 같은 그 혼된이라는 거를 싸서 같이 삶아서 먹는 요리예요. 물만두 소면 같은 느낌? 홍콩에선 새우가 많이 잡혀서 새우 속이 일반적인데요. 가끔 다진 돼지고기를 섞어 완자를 빚기도 합니다. 동동 떠있는 완자의 모습이 구름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완탕. 광동어로는 구름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온몸 가득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는 건 기본. 입에 척 감기는 쫄깃한 면과 터질 듯한 식감의 완자까지. 수십 년 노하우가 서린 주방장의 왕탕면 한 그릇은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배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완탕면인데 굉장히 작네요. 아담해요. 이게 방금 여기 셰프님이 쌌던 그 완탕인데 그러네요. 터지지 않고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새우 탱탱하면 그냥 처음에 빡 그냥 터지네요. 이게 다진 새우가 아니다 보니까 뽀독뽀독 이렇게 터지는 식감이 나와요.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토독토독 터지네요. 건면의 특징이죠. 여기서는 생면을 쓸 수 없는 게 습한 기후 때문에 면 반죽이 처집니다. 그래서 면 반죽이 처지기 때문에 이미 말려놓은 겉면을 이제 불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한 식당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일반 중식당 가면은 뭐 짜장면, 짬뽕면이 똑같지만은 이곳에 가면 가는 면, 굵은 면, 뭐 탱탱한 면, 넓은 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콩이 미식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완탕면 다음으로 사랑받는다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上面撒的是什么粉嘛？虾子。중국 식재료 중에는 샤즈라는 게 있습니다. 샤즈가 뭐냐면은 이 검은 가루들인데 새우 알입니다.
홍콩인들은 고명으로 새우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굴소스 살짝 찍어서 면 요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면을 기름에 살짝 볶으면 더 고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게 요리사로서 먹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제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상상을 해봐요. 저는 아마 프라이팬에 한번 구워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경채 같은 야채도 좀 더 추가해줘.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약간 조금 푸짐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청경채 같은 청경채나 비타민, 뭐 아스파라거스 같은 야채를 또 사각사각 씹는 식감도 주면은 제 겁니다. 그 요리 제 겁니다. 맛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는 저는 천생 셰프인가 봅니다. 미인분이 지금 마중 나오셨는데你好你好 Thank you, thank you. 今天晚上我来吃这个美式好的，我们已经为你准备好了。准备好了对去哪这里吗这里 오 여기 찻잔들 봐 이쁘네요. 제가 또 홍콩 형님들 너무 또 좋아하잖아요. 모든 유명인들, 홍콩 형님들 다 이 레스토랑을 즐겨 이용하신다고 하셔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셰프로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홍콩 배우들이 즐겨 먹는다는 음식을 추천받았는데요. 이 요리는 지금 두 가지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밑에는 세피 차셔 바베큐 요리고요. 위에 거는 미즈 차셔라고 해서 달콤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려는 차쇼육을 뜻해요. 밑에는 최이피에서 뭐냐면 돼지 껍데기가 굉장히 바삭한 과자 같은 식감을 내요. 이거 굉장히 조리법이 어려운 요리인데 이 고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게 썰었습니다. 지금 손가락 마디 하나보다도 넓을 정도로 두꺼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사실 껍질이 얼마나 바삭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잘하네요. 이 집 잘하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리시나요? 바닥바닥 하는 거? 이번엔 미즈 차사오를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소스에 잘 조여져 감칠맛이 일품이라죠. 반짝반짝하네요. 그냥 반짝반짝해. 진짜 맛있다. 정말 달콤하고 이것도 바삭하네요. 우리나라 이제 중식 주전에 면도 삶고 탕수육도 튀기고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막 이걸 멀티로 했는데 바베큐 셰프도 따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베큐를 배워서 10여 년을 계속 한 자리 바베큐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맛이 나와요. 음식만 하나만으로 요리사의 철학과 인생이 느껴져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주방 안내가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돼요. 지금 적진이라기보다는 어디 성지에 들어가는 느낌? 70년 역사가 담긴 와, 와, 너무 딱. 주방이 엄청 크네요. 와, 야. 你是这里的总厨吗？是啊，可以介绍你。我觉得他岁数好像不大，很年轻，还年轻嘛。最年轻的行政总厨。 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총주방 장님이시라고. 나我跟他学习。麻烦你了，我们炒菜。炒菜. 제가 이렇게 어린 셰프가 어떻게 주방장이 되냐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고수는 말이 필요 없죠. 직접 요리를 해보이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능숙한 웍질. 뚝딱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아, 谢谢。那我也来，我跟你一样。이 팬은 좀 생소해요. 이 팬은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손잡이가 달린 국경 팬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팬은 보시다시피 좀 넓죠.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들기 어려운데 저는 이 광동 팬을 쓸 줄 압니다. 프로는 장비 탓을 하면 안 되죠. 지켜보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요리 인생 약 28년 내공을 담아 실력을 발휘해 봅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저지만 이렇게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사실 조금 떨리더군요. 보셨습니까? 저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저 셰프예요, 저. 셰프입니다. 我们几个人在这里工作呀？20多。20多，哇！이게 20명이 넘는 셰프님들이 이 안에서. 我看你的肚子，哇，你的内功已经相当大。谢谢。啊，龙哥，我走了。谢谢，再见，拜拜。 주방은 셰프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니 그럼요. 절대 오픈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약간 모든 치부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도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주방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어우 절대 거절하죠. 그런데 저희가 또 세계 테마기행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교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정말 최고의 날이네요. 좋습니다. 홍콩의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의 홍콩을 만날지 기대와 설렘. 란팡유엔, 난초와 꽃과 정원. 이거 사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 진짜 많다. 와. 자리 하나 남아. 이 식당은 특징은 사산팅이에요. 식당과 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데 일반 그냥 차가 아니라 꼭 빠질 수 없는 게 커피와 밀크티입니다. 가볍게 한 끼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음식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중국어로 하이찬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특수한 문화가 있죠. 바로 합성 문화가 있는데요. 워낙 좁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끼리 합성하는 게 아주 자유로워요. 이쪽에도 보니까 몇 분 계시는데 제가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你好，我可以做吗？可以啊，谢谢。那你们点的都什么菜？我点的这西多士，还有点的猪排包。猪排包。对。就紅豆冰，仲有凍奶茶。奶茶가 밀크티예요. 밀크티인데 똥 뭐냐? 얼었다. 그 똥 아니고 겨울 똥 얼었다 똥 해가지고 똥奶차 아이스 밀크티. 이곳의 밀크티는 실크 스타킹 티라고도 불리는데요. 쉴 새 없이 찻잎을 면포에 걸러내다 보니 밀크티의 색이 물들어 마치 스타킹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죠. 맛을 낼 수 있는 제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계란 후라이는 항상 2개여야 돼요. 돼지 차슈와 이제 계란 딱 봐도 아침 식사 느낌이 딱 물씬 나죠. 먼저 먹기 전에 밀크티 먼저.
터뜨리면은 그래요. 이게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겠어요. 계란은 물론 바로 한 거겠지만은 이 차수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어제 남았던 거 제거로 다시 쓴 맛이 아니에요. 냄새가 전혀 없고 완전 부드러워요. 꼭 맛봐야 한다는 전통 카야 토스트. 이거를 따르겠습니다. 영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광동식으로 재해석한 메뉴입니다. 달걀을 입힌 빵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운 후 연유를 듬뿍 붓고 버터 한 조각을 위에 올린 음식이죠. 위에 버터가 있는데 버터가 빵 뜨거울 때 다 녹여야겠다. 이거 딱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맛일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에그 토스트를 만들 때는 식빵을 계란에 오래 적셔야 맛있습니다. 촉촉한 그 계란과 빵의 조화가 잘 어울려요. 이거 섬세하다. 세 조각으로 나누네 벌써. 切少一点。切少一点。对。 아이고 보기 좋다. 좋을 때다. 那你给我一个。那你喂我。不行，我出去。不行，你来吃我。来，맛있네.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요즘 혼밥이 대세라지만 합성 문화 덕분에 외롭지 않은 홍콩입니다. 오. 先做吧，이거. 약간 수상 포장마차? 약간 이런 느낌? 타이오 마을에선 꽤 유명한 현지식 맛집이랍니다. 또 좋아. 오케이, 땡큐. 타이오 특산물인 새우로 만든 건새우 연잎덮밥. 그리고 이곳에서 채취한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들어간 생선탕까지 푸짐합니다. 이거는 여기 타오의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기, 새우, 오징어, 새우장, 멸치 비벼서 먹는 거. 비벼서. 우리나라 약간 비빔밥, 对对对，有一点像비빔밥。 비빔밥.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谢谢，到我了，いただきます。 우리나라 비빔밥인데 간장 비빔밥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짭짤한 이제 새우, 멸치 이런 거 들어가서 자극적이지 않고 간장 비빔밥 같아요 맛이. 생선탕인데 생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는 它没有鱼的， 它没有鱼，鱼肉还有鱼骨鱼筋，是很小的鱼仔。 이거 저거네. 좀 국물에서. 여기에서 이제 생선 맛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그런 국물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새우탕면이라고 하잖아요. 새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국물을 끓여내서 그 국물만 씁니다. 생선 같은 경우도 생선 뼈 이런 것들을 오래 과와가지고 국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베이스는 생선 국물. 화려한 음식들이 아니고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소소하게 일상에서 먹었던 음식. 평소에 이 햇빛이 좋으니까 여기에다 말린 건어물들을 밥에 해먹는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우연히 찾았던 타이오 마을에 운명처럼 반해 살고 있는 히유키 씨. 我觉得这是一个平衡啊，
就是不要太过度的发展了，因为这里很好的地方就是跟大自然，可能把一些文化多一点文化传统的东西宣传给不同世界不同的人认识，跟你们一样。 때묻지 않은 마을의 순박함이 오래길 바란다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こんにちは。ここが寿司が有名ですよね。来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寒くないですか？寒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따뜻한 오차 한 잔부터 건네는 주인장의 배려에 마음이 열립니다. 小樽はですね、このウニがまず時期ですね。シーズンですね。5月から8月までが8月、はい、シーズンですね。で、これイカも小樽は上がりますね。で、あとヒラメもそうですね。小樽が上がります。ホッキ、この貝ですね。ホッキ貝。これが小樽で上がりますね。大きいですね。はい。 신선한 재료만큼 초밥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식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섬세한 칼질로 회를 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눈앞에서 초밥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매번 늘 집중해서 보게 되네요. 색색의 초밥이 접시를 채우자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はい、できました。はい、ごちそうさま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どうぞ。 오타르는 원주민인 아이누족 말로 모래가 많은 바다라는 뜻이라는데요. 옛날부터 천연의 항구라 불리며 어업이 번창했고 해물의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미스터 초밥왕의 탄생이 우연은 아닌 듯 싶네요. 홋카이도의 바다와 초밥 장인의 손이 함께 만들어낸 초밥. 그 맛이 궁금합니다. 甘いでしょ? 最高。 이게 거의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혀랑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사료를 그냥 녹아버리는 느낌. 오이시이です. 100년 된 건물에서 이 정도 맛의 초밥을 먹다 보니 초밥 장인과의 대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처음 경험하는 가정식. 양념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시금치 나물을 만드는 것과 방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간도 너무 잘 맞았고 지금 밥을 빨리 먹고 싶어요. 뜨거운 밥. 밥이 필요해. 추위에 떨었으니 따끈한 국물도 준비합니다. 같이 아세요? 알죠. 일본 음식의 감칠맛을 담당하는 가다랑호포를 듬뿍 넣어 깔끔한 육수를 내고 버섯과 두부를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백한 국과 초밥까지 금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네. 밥을 부르는 시금치에 자꾸 젓가락이 가네요.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오랜만에 먹었어요, 저는.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네. 이름 있어요? 밥. 구시가리? 뭐 이천쌀 유명한 쌀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 원래 알던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 일본은 낯선 사람을 집으로 쉽게 초대하는 문화가 아닌데도 흔쾌히 초대해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호숫가 바람이 제법 매서워서 잠시 추위를 피할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주 앉아 먹을 자리도 없는 아주 작은 식당.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소라면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길 가다가 추천하기도 하고 날씨도 춥고 오늘 같은 날 라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やっぱり味噌食べる人は多い。 醤油はね、塩はあったけど、味噌っていう。味噌ラーメンってなんか北海道の 구수한 된장 육수에 숙주와 돼지고기 고명을 얹어내는 것이 홋카이도식 라면. お待ちどうさま。厚みです。 같은 미소라면이라도 가게마다 개성이 다른데요. 이곳의 라면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면 면이 진짜 꼬들거려요. 음식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닮는 것 같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노부부처럼 참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혼돈이 오이시 까따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 등장한 행렬. 우동의 조리 시간은 고작 30초 정도라는데 하루 평균 1,80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대단한 우동집입니다. 가게 안엔 부지런한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아침 뭐 한 9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우동으로. 오, 사람 좀 봐. 사람 진짜 많아요. 오사카から来ました. 오사카から? 유명한 미세です. 우동 맛 때문에 먼 길을 온 분들이네요. 麺が美味しいです。麺が美味しい。朝も昼も晩もおやつもうどんの人もいます。 밀려드는 손님으로 가게 안은 분주했습니다. 우동을 만드는 과정을 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열린 주방인데요. 잘 삶은 통통한 면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동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달걀을 풀어놓고 찬마를 갈아서 올린 이 우동의 이름은 카마타마 야마. 아침부터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가게 한쪽에는 갓 튀겨낸 다양한 종류의 튀김도 있습니다. 감자, 유부, 어묵 등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튀김값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고른 개수만큼 우동값에 더하면 된답니다. 뜨겁고 찬 육수를 입맛에 맞춰 넣으면 우동 완성. 그런데 이곳은 여느 식당과는 달리 손님용 테이블이 따로 없었는데요. 그저 식당 안과 넓은 마당, 여기저기 놓여있는 평상과 의자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드디어 우동의 본고장에서 만든 사누키 우동을 맛볼 시간. 일단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차가운 다시 국물 넣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계란이 완전히 익지 않고 좀 덜 풀려서 훨씬 더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누키 우동 특징대로 진짜 이렇게 그 면에 씹는 이 식감이 또 너무 좋은 그런 우동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1941년부터) 3대째 이어온다는 가게엔 나이 지긋한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美味しいですね。大好きです。一番オーソドックスで、うまくない、美味しいの差がない。いや、コシがあって、三重でいう伊勢うどんとはまた違う感じのうどんで、とても美味しい。 국물 맛을 좋아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은 우동의 육수보다는 면의 식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동 택시를 타고 서두른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사누키 우동을 맛봤습니다. 카가와현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기후가 습하다고 하는데요. 습한 날씨는 쌀농사보다는 밀농사를 하기에 적합했고 바다에서 잡히는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자연이 잉태한 밀과 해산물, 그리고 장인의 손맛이 만나 쫄깃한 면발과 감칠맛 나는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사누키 우동인 거죠. 야마구치ね. 예, 야마구치. 네. 山の中ありますわ。メニューがヒヤヒヤ熱々ヒヤヒヤいやヒヤヒヤヒヤヒヤ? うんヒヤヒヤ熱々ヒヤ熱ね. 面白いです. 이름부터 재미있는 우동을 맛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찾아갈 우동집은 앞서 찾아간 가게와는 달리 아직 외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랍니다. 산속의 우동집이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저기 간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라면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빛바랜 간판과 소박한 외관에서부터 가게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우동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님의 얘기처럼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모두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동을 주문하는 방식은 비슷했는데요. 우동을 만드는 부엌의 분위기도 정말 푸근하고 정감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우동은 차가운 우동 히야히야입니다. 두 끼 연속 우동이라 앞선 가게의 우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고른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시골에 있는 우동집인데도 사람들이 지금 줄 서가지고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별다른 고명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우동. 오직 통통하고 매끈한 면발로 승부하는 집인가 봅니다. 차가운 우동을 시켰더니 지금 거의 면이 딱딱해져가지고 씹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게 약간 떡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쫄깃한 느낌? 쫀득한 느낌? 그런 게 있네요. 작은 가게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 집이 사랑받는 데엔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特徴はね、麺はもう全工程手作りで、だしはいりこ、名産いりこのを使っただしを使ってます。はい。この薪でうどんを湯がきます。湯がくのは火力が強いんで美味しいうどんができます。1年はもう今ある分でだいたい1ヶ月ないぐらいですかね。はい。だから順次こう暇な時に切って常にストックしていきます。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이 집의 비결이었던 건데요.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薪で木を作るでしょ。燃料その時に大きなノコで引くんですよ。その時にこうした時にパッとやった時にこう引いて飛んでるんです。はい。両手持って行ってひっつけてもらったんですよ。 오직 밀가루, 물, 소금만으로 만든다는 사누키 우동의 면. 맛의 차이는 결국 장인의 정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일부러 소문내지 않아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시 그 집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산속에 안겨있는 소박한 가게에서 만난 일본인의 소울푸드 우동.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동의 맛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찾았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은 거리엔 어딜 가나 우동 관련 상품들이 있어 과연 우동의 본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쉽게 사누키 우동을 만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들어진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캐릭터 만들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우동 캐릭터도 만들었네요. 그런데 가장 저의 눈길을 끌었던 우동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동 아이스크림. 어떤 맛일지 지금 파가 막 얹어져 있거든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건 한번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동에 얹어 먹던 바로 그 재료들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이게 아이스크림 위에 지금 파랑 간장. 와, 이건 정말. 여기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생강이랑 지금 파랑 간장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혀끝에서 아린 느낌도 나고요. 뭐 매운맛, 짠맛, 단맛 이게 온갖 종류의 맛이 입안에서 녹는 느낌. 아주 독특하네요. 이게. 오키나와는 홋카이도와 함께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이라 불리는데요. 여정은 오키나와의 현관이라고 불리는 나하에서 이케이 섬으로 갑니다. 오키나와는 흔히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섬으로 겨울에도 섭씨 16도가 넘을 만큼 따뜻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로 꼽힌다는데요. 그런데 한가한 휴양지일 것이라는 오키나와에 대한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도로는 복잡했고 거리마다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라는 국제거리의 마키시 공설시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수산시장 쪽으로 갔는데요. 이야. 수산물 시장에 오면 재밌는 게 아직 살아있잖아요, 얘네가.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바다에 둘러싸인 오키나와에서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잡힌다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닷물에 넣으면 헤엄칠 듯 알록달록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싱싱한 바다새우입니다. 오이쿠라ですか? 아, 잠깐만. 8,000엔. 8,000엔? 8,000엔. 비싸다. 8,000엔이니까 서비스 ですか? 능숙한 아주머니의 수완도 있었지만 해산물들의 싱싱함에 반해 또 무리했습니다. 크기가 남다른 소라는 그 속도 알차게 꽉 차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손질 솜씨가 아주 현란했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이죠. 오늘의 주인공 바다새우 살도 깔끔하게 발라서 예쁘게 담아냅니다. 껍질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릇처럼 쓰니까 왠지 더 싱싱해 보이는 것 같네요. 칼질 몇 번을 하더니 순식간에 멋진 회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비주얼이 끝내주네요. 아, 배 모양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해산물을 가져왔습니다.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그냥 지나치려던 저를 유혹했던 바다새우부터 맛을 봤는데요. 달콤한 풍미가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까 그 바다새우 머리 가져갔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렇게 미숫국을 끓여서 왔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와. 혼자서만 먹기엔 아까운 맛이었는데요. 저도 좋은 사람들과 다시 이 된장국을 먹으러 올 수 있다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멕시코의 맛을 찾아가 봅니다. 이런 비주얼과 냄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멕시코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는 바로 타코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또르띠아 위에 고기, 채소 등을 넣고 싸서 먹는 올린 요리인데요. 여기는 엘 비시토라는 타케리아고요. 알파스토로 유명한 곳입니다. Hola señor, ¿puedo grabar un poquito? Es tan grande, ¿no? Es que tengo taquería en Corea también y tenemos al pastor, pero creo que es lo mejor, ¿no? Voy a ver. Sí, sí, gracias. 얇게 썬 고기를 꼬챙이에 겹겹이 쌓아 회전식으로 굽는 모양새가 흡사 튀르키예의 케밥 같은데 사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전해준 돼지고기와 19세기 말 레바논 이민자들의 샤와르마, 즉 오스만 제국의 회전구이 고기 요리가 합쳐져 탄생한 대단한 음식이죠. 엄청 많이 먹죠. 멕시코 시티에서 제일 많이 먹는 타코입니다. 또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세게 해서 겉에는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주시하고 또 위에서 항상 딱 파인애플 받아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짭조름하게 양념된 돼지고기 위에 달콤한 파인애플 한 조각을 올립니다. Soy taquero también. ¿Eres taquero? Sí, soy taquero de Corea. ¿En serio? No, yo no te estoy diciendo que no. A ver, saca los otros tres. Ajá. Saca tus tres tacos. Ok, gracias. 그런데 막상 고기를 자르려 하니 굽는 불이 너무 세 엄청 뜨겁습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되는데요. Dice que tienes taquería en Corea. 다시 심기일전에서 도전. 그 사이 요령이 생겨 좀 익숙해졌는데요. Está bien, ¿no? Sí, bien, ¿no? Pero con piña también, por favor.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알파스톨 타코. Estamos bien. Ya no. 거기에 곁들인 쌀사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여기에 아보카도 쌀사를 얹고 먹어봅니다. 역시 이게 타코죠. 이 맛에 멕시코를 옵니다. 타코는 항상 맛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먹던 타코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축학도의 길을 접고 바로 멕시코행을 결정했는데요. 이후 멕시코 요리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Gracias. Qué bueno tu taco, ¿no? Eres como maestro, ¿no? Todavía no. Ahí está el maestro, mira. Eres maestro? Ay, gracias. 뭔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Mira, o sea, la forma de agarrar el cuchillo lo agarras bien. Ajá. El dedo siempre es la guía. 아하. Lo agarras y es suave el corte. 아이. 칼 잡는 법부터 달랐습니다. 스페인 정복자와 레바논 이민자가 전해준 식문화에 멕시코의 전통이 합쳐져 만들어진 알파스톨 타코. 장인들의 손맛까지 더해진 멕시코의 소울푸드랍니다. 멕시코 요리의 풍요로움은 다양한 기후와 자연에서 나온 다채로운 식재료 덕분일 텐데요. 사막에서 정글까지 온갖 식자재가 모이는 시장은 제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멕시코 중앙시장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약 400개와 맞먹는 시장의 크기는 실제로 그 안을 걸어봐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고 맙니다. 토마티오 냄새가 나는데? 매일 이곳에서 농산물, 축산물 등 식자재가 3만 톤 이상 거래되는데요. 이는 멕시코 시티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의 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시의 거대한 식품 창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반가운 녀석을 만났습니다. 토마티오라는 멕시코 토마토인데요. 초록색인데 안 익은 게 아니에요. 다 익은 거고요. 꽈리 토마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껍질을 까면은 토마토가 나옵니다. 수분기는 훨씬 적고 산미가 강해가지고 멕시코에서 먹는 그 초록색 살사들은 거의 다 얘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신기하죠? 주로 생으로 먹기보단 조리해서 먹는데요. 그 안에 수분기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토마토만큼 많지 않고요. 산미가 훨씬 강하고 맛있습니다. 이걸로 장아찌 같은 거 담궈 먹는 분도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요리사에게 시장은 신나는 놀이터이자 배움터. 멕시코 풍경하면 사막의 선인장 떠오르시죠? 그런데 멕시코 요리에도 선인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초코노스틸레라는 선인장 열매입니다. 엄청 신해요. 레몬도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멕시코 밥상을 책임지는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찾는 게 있습니다. Sí, gracias. 이거는 엘파소테라는 이제 멕시코의 약간 허브인데요.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식자재여서 너무나 구하고 싶죠. 못 구해서 진짜 그 갖고 가서 막 같이 이제 팀원들이랑도 한번 같이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멕시코의 맛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니까. 멕시코의 맛과 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시장 골목. 이번에는 각종 고추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고추는 약 6,000년 전부터 재배한 작물이죠. 멕시코의 고추는 품종 자체도 다양한데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뉩니다. 이제 얘는 까스카벨이라는 멕시코 건고추고요. 고추도 우리가 매운맛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고추마다 맛도 다 다르고 향도 다 다른데 이 고추 같은 경우에 쌀쌀 사용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추를 어떻게 말렸냐에 따라 다 다르게 부르는데요. 칠레 포블라노라는 이제 고추고요. 말리기 전에는 한 이만할 겁니다. 고추를 말리면은 그 고추의 이름이 멕시코에서 변해요. 그래서 칠레 포블라노라는 고추가 말라지면은 이렇게 큰 건고추인 칠레 안초가 됩니다.
그리고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고추, 건고추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같은 고추인데 어떤 식으로 말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멕시코 고추의 세계입니다. 고추만 보더라도 멕시코의 풍성한 식탁이 느껴지죠? 이 고추를 사용한 멕시코의 전통 소스가 바로 몰레인데요. 멕시코 요리의 핵심이자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음식이죠. 여기는 몰레라고 멕시코 전통 음식인데요. 한국의 장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한국은 이제 조금 발효나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테크닉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멕시코는 다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수분을 주입하거나 갈아서 페이스트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보관해서 많이 사용해서 이런 건 고추나 아니면은 좀 너트류 같은 것들 또 건 과일들을 상당히 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 각각의 구역이 마치 마을같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옥수수 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멕시코에서 옥수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역사이자 문화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추와 함께 멕시코 음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멕시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옥수수 별미가 있답니다. 이거 이제 Sí, sí, hay. Ah, exacto. Ya le llaman el viejito del maíz. Casi en la mayoría de los estados es el viejito del maíz. 옥수수에 곰팡이가 핀 건데 꼼부기병이라고 이거가 약간 좀 쿰쿰한 맛도 있고요. 실제로 버섯입니다. 옥수수 위에 자라는. 그래서 멕시코의 트러플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케사디아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 먹습니다. 아즈텍 시대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보통 8월부터 10월 장마철에 수확하죠. 아저씨 말대로 달콤하진 않았습니다. 드셔보실래요? 근데 맛을 조금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은 제가 저게 상태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게 위틀라꽃의 맛을 확실히 느껴보기 위해 까맣게 된 것을 찾아봅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게 맛을 느끼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갔어요. 그래서 버섯 향이 확실히 쿰쿰한 향이 너무 세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sabe mejor que esto. Bueno, de hecho este es el que se ocupa más para guisarlo en las quesadillas. Este se podría decir que es el de más aguante. El que ocupan más para guisar. Guisar, sí. Tiene más maduro. Más maduro y más sabores también, ¿no? 실제로 일반 옥수수보다 단백질, 무기질 등을 더 많이 함유한 귀한 식재료입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시장 안 식품 코너로 가봅니다. 또 어떤 별미들이 있을까요? 이런데 혹시 이거 식용은 아니겠죠? 여기선 데킬라도 그냥 팔지 않습니다. 식용 금가루와 정가를 넣은 담금주네요. 이게 개미. 술안주도 예사롭지 않죠? 멕시코에선 간식으로 다양한 곤충들을 요리해서 먹는답니다. Esta de acá es cucaracha con chocolate también. ¿Cucaracha? Ajá, cucaracha. 바퀴벌레. Origen Madagascar, pero ya se cultiva aquí en México. Entonces, lo único que consumen ellas es fruta, verdura y cereal.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퀴벌레는 아니라고 하네요. Entonces, ¿qué sabor tiene? Como mazapán. Mazapán. Es prehispánico. Prehispánico. Aquí en México toda la vida se han comido insectos.
기원전부터 먹기 시작한 멕시코의 식용곤충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특히 아즈텍인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Cola de escorpión, pero no es tan peligroso. No tiene veneno. 전갈 꼬리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Tengo miedo. Muy crujiente, tiene ácido. 괜찮은데요? 흙향이 엄청 강하고요. 산맛이 나는데. Es parecido al chinicuil, que es este, pero esta es más rica todavía. Esta es una larva. Tiene sabor como a los chetos o a carne de cerdo. Tiene 애벌레는 무엇을 먹고 자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답니다. Puedes probar este, es de maíz, ¿verdad? Ajá, lo puedes sacar. 멕시코를 대표하는 두 작물, 옥수수와 아가베를 먹고 자란 애벌레. 과연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Maguey. 네, maguey.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Eso es más bueno, ¿no? Mejor, ¿verdad? mejor. 이게 둘 다 비슷한데요. 이게 조금 더 맛있네요. 제가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사장님이 계속 곤충 요리를 내옵니다. 그만. Kman. Sorry. Too much. Ay, no. Escarabajo. Creo que es suficiente por mí. Pero gracias por esto. Es que escorpión es muy bueno. Es que tiene sabor muy bueno. Okay. 전설의 타코를 먹으러 가는 게 왠지 긴장됩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약간 길거리 타코집 타케리아에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사실 미슐랭 스타는 주로 이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추세인데 신기하게도 완전 길거리 음식인데 많아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타코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타코를 멕시코에서 하는 입장으로서 한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나 밖에 이게 주의라고 하네요. 옷가게 사이에 있는 타코집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맛 하나였다고. 그러다 2024년 미슐랭으로부터 맛과 품질,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타코 도점상이 된 것인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 가만히 타코 만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어온 소고기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불판 위에 놓고 굽는데요. 간은 라임즙과 소금만으로만. 만드는 과정에서 그 현란한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장식이나 치장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고기로만 승부합니다. Entonces has probado esta taquería, ¿no? Sí, es muy bueno. Es como cuántas veces a la semana viene aquí para comer. Siento que antes veníamos más seguido, Ajá. pero como justo ya las filas son... Una línea muy larga, ¿no? Siento que ya Sí. venimos de vez en cuando que no aprovechamos. Ella tiene una taquería enfrente de su casa. Sí. Bueno. voy.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바로 또르띠아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직접 만든 또르띠아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또르띠아를 직접 생으로 굽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없어요. 멕시코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미 다 구워져 있는 것들을 다시 데피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노동도 많이 들고 바로바로 굽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맛있는 거는 당연히 갓 구운 또르띠아여서. 또르띠아를 구울 때도 표면이 부풀어 올라야 훨씬 좋은 식감이 나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단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이 집의 타코입니다.
완성된 타코는 취향에 따라 빨간색 살사와 초록색 살사를 넣어 먹는데요. Chile asado y este chile seco. Chile seco es como salsa loa, ¿verdad? Como un adobo. Adobo. Sí, es muy esposa, ¿no? 아이, 근데 아까부터 강조하는 게 그냥 좋은 재료들 그리고 좋은 고기 파트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섞지 않고 정말 그냥 좋은 재료들로 살사 직접 만들고 가공식품 쓰지 않고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의 모든 음식은 인공적인 첨가물은 최소화하고 신선한 재료들로 맛을 내고 있는데요. Entonces no hay salsa acá? Ahí también, ¿no verdad? Gracias. 정말 그 맛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타코를 들고 옆집으로 가냐고요? 예전에도 타코집이 비좁아 골목에서 서서 먹었는데 최근에 더 유명해지자 아예 옆에 옷가게에서 자리를 내준 거랍니다. 가끔 타코를 먹으러 와서 옷도 산다고 하니 타코 덕도 좀 본다네요. 살사부터 드디어 먹어봅니다. 맵네요. 엄청 심플해요. 코스티야 둘 다 초록색 살사도 매운데 거기에 붉은 살사까지 올려봅니다. 제가 매운맛은 좀 자신 있거든요. 그렇게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매운맛이 확 올라옵니다. 일단은 상당히 맵습니다. 생각보다. 매운 걸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상당히 맵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의 타코 막 향신료 강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한식의 느낌도 나지 않나. 저희가 그냥 고기를 구워가지고 싸먹는 전병 같은 걸 싸먹는 느낌도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누구라도 이걸 맛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식당 하나 있죠.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요. 유명해지면 먹기 힘드니까 꼭꼭 숨겨두고 싶은 맛집. 동네 단골들에게 이 타코집이 그런 집이었답니다. 10. Ajá. 2 horas. Ay, tantos tiempo por tacos, ¿no? Ahorita ya como que ya implementaron más rapidez. 네. 거의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타코 하나 먹으려고. 그런 타코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기 타코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단순함 속에 깊은 맛을 선사하고 먹을수록 긴 여운을 남기는 이 집 타코의 매력. 이 맛을 안다면 줄 서는 시간도 행복이 될 겁니다. 온갖 풍미로 넘쳐나는 미식의 도시 멕시코 시티. 이곳에서 전통 타코를 맛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길거리 식당에선 한창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 따말입니다. 따말 프리토라고 이렇게 해서 옥수수 반죽이고 안에는 고기랑 몰레라는 이제 멕시코 전통 약간 장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수수 반죽에 속재료를 넣고 찐 따말을 기름에 튀긴 것인데 오늘은 아침을 생략합니다. 서둘러 갈 곳이 있어서인데요. Hola, amigo. Hola.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가게는 이제 막 문을 열고 또르띠아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방앗간 같은 곳인데 전통 방법으로 옥수수를 가공하고 직접 갈아 또르띠아를 굽는답니다. Ajá.
Sí, sí. 알칼리성 물에 넣어 끓인 옥수수는 영양분도 풍부해지고 특유의 풍미를 갖는데 이런 닉스타말화 과정을 거친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반죽을 마사라 부릅니다. 옥수수를 갈 때 중간중간 덜 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갈린 옥수수는 일정한 크기를 만들어 뭉칩니다. 이제 마사, 즉 반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Pero más o menos es como 250 a 25. 마사의 질감은 또르띠아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반죽이 너무 묽거나 되지 않고 적당한 수분과 점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랍니다. 마사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또르띠아 굽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명 컨베이어 벨트 오븐에서 자동으로 또르띠아를 초벌구이 하는데요. 잘 구워진 또르띠아를 마치 제게 선물 주듯이 내놓는데 이 기계 정말 탐납니다. Es que se infla muy bien, ¿no? Sí, es que es por el maíz y la masa. Ajá. Como cocen bien el maíz, por eso se infla bonito. Sí. Así, mira. 또르띠아로 나왔을 때 딱 가볍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여기로 이런 거에는 진짜 소금만 살짝 뿌려서 먹어도 진짜 다른 음식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금 만들어낸 또르띠아는 너무 고소하고요. Yo digamos que yo desde que era chiquito, Sí. o sea, desde como desde, venía yo a trabajar como desde los ¿Y desde más que como 20 años? No, toda mi vida. Ya tengo 36, ya toda 36? Sí. 아버지 가게를 이어받아 지금은 형제가 운영한다고 합니다. Es tan rápido. Sí. 역시 베테랑, 손이 눈보다 빠릅니다. 제가 조금 거들고 싶어도 틈이 없네요. 갓 구운 또르띠아는 바로 포장해서 판매됩니다. 근처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사가는데요. 다들 또르띠아 나오는 시간을 맞춰 가게로 옵니다. 또르띠아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멕시코의 식탁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Es que hay muy más restaurantes como internacional ahorita en México. Entonces, uso de tortilla está igual que antes o ahorita es como menos. Es menos, ¿verdad? Sí. Ahorita es bien poquito lo que se vende ya de. Se vendía, digamos, cada tortillería vendía como de masa, como que será como unos 50,000 kilos, antes, como 10 años. Ajá. Y ahorita también ya hay mucha tortillería. Ajá. Y ya es menos. Es porque la gente no come más comida mexicana. Sí. 하지만 여전히 또르띠아는 멕시코 사람들 일상의 중요한 요소이자 멕시코의 살아있는 역사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멕시코 사람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또르띠아를 먹는데요. 그건 또르띠아의 변화무쌍 때문. 또르띠아를 어떻게 먹느냐, 그 안에 무엇을 넣어 먹느냐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소빼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빼는 두껍고 작은 또르띠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또르띠에리아 1일 체험을 마칩니다. Mi maestro, es que voy a marcarte, ¿ok? Hasta luego. Gracias. Suerte.
오랜 세월을 간직한 또르띠아 방앗간, 과거로부터 전해온 멕시코의 맛과 문화를 느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게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 가려고 오랜만에 제가 좀 차려입었습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곳입니다. 첫 직장이었던 이곳은 멕시코에서 꽤 유명한 식당입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는 지금 식당에 주방장이 되어 있는데요. Hola, ¿me recuerdas? Soy un chef ahorita, estaba con... Me encanta, qué gusto que vengas. ¿Cómo estás?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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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a ti, que haciendo tortillas todos los tiempos en mis restaurantes. Ah, qué bueno. Ustedes, entonces es que yo aprendí mucho de ustedes, ¿no? Fue un gusto poder Gracias. compartir lo que sabemos contigo. Gracias. Gracias a ti. Siempre. Gracias, cocina. 바쁜 와중에도 깜짝 방문한 옛 동료에게 짧은 인사를 권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요리를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고숫꽃 다듬는 일부터 시작해 김치 타코를 메뉴에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주방이죠. 2024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2개를 받은 이곳은 멕시코 전통 음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길거리 음식인 타코를 식탁 위에 하나의 작품처럼 올려놓는 타코 오마카세는 이 집의 인기 메뉴입니다. Bien, bien. Es que... 예전에 제가 만든 김치와 갈비를 참 잘 먹었던 친구입니다. Oaxaca también y Mérida, Yucatán. Receta muy conocida aquí en Puñol que lo usamos mucho tiempo, que es el kimchi. Ah, sí. El kimchi que nos dijo que era receta de su mamá, entonces la verdad apreciamos mucho eso, que es una receta muy buena, es muy buena. Y pues, ¿qué les puedo decir? Gracias por recomendar, sí. 메뉴고요. 이제 얘를 열면은 메뉴가 나옵니다. 식당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 메뉴판을 받으니 좀 감동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코스의 첫 번째 요리가 등장합니다. 베이비콘이라고 덜 여문 어린 옥수수를 조리한 것인데 옥수수대가 연하고 부드러워 통째로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할 때도 많이 만들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베이비콘에다가 퍼피 가루와 치카타나라고 개미입니다. 큰 개미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파우더로 올려놨습니다. 역시 남이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네요. 다음은 문어 타코입니다. 문어를 이용한 타코는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 눈이 즐거운 만큼 입도 즐거울까요? 문어가 정말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음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 이를 음미한다는 게 식도락기 여행의 묘미겠죠. 하지만 아직 멕시코 요리의 정수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약간 메인 음식 같지만 항상 푸요레 음식의 진정한 메인은 몰레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무려 3,596일 동안 숙성시킨 몰레입니다.
10년 묵은 멕시코 장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멕시코의 깻잎 같은 이제 오아산타라는 잎을 또띠아와 같이 눌러가지고 구웠고요. 또띠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맛이 없으면 표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타코 맛에 빠져 8년 전 멕시코에 왔었는데요. 그런데 타코를 먹다 보니 멕시코란 나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광활한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 타코.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저는 다시 멕시코로 갑니다. uno, tres, tequila.